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의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오늘 좀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같은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제 그 기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종교인들 혹은 철학자들 혹은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용어를 같이 쓰더라도 사실은 그 개념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적인 사고와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 철학과의 차이를 오늘 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천국, 그 다음에 우주.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눠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우주라는 건 이제 물질계에 속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피조된 세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원론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이 구조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는 영원한 세계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조된 세계.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로 돼 있죠. 물질과 반물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론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우주가 모든 것의 다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원론이지만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보는 이론론과 이 우주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눈 이원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원론과는 다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이원론은 이 우주 안에서를 말하고 그리고 우주에서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이것을 둘로 나누냐 하나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세상과 피조된 세상 두 개가 항상 공존하는 원칙으로 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 역시 이 두 가지의 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 역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에 해당하는 엔타이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 이제 빅뱅 이론에 많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과학적인
이제 도전들이 이제 있어요. 수정이 되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 그러한 그 과학적 사실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빅뱅 이후에 우리가 매터와 안티매터, 물질과 반물질의 약간의 그 균형차, 약간의 균형차 때문에 물질계, 그렇죠? 물질계와 그 반물질계가 서로 상쇄되지 않고 물질계가 먼저 물질을 만들므로써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카이온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실험들에 의해서 그 증명이 이미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서 입자가 만들어질 때는 네. 잠깐만요. 여기 아마 네, 저기 음소거 혹시 안 하신 분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입자와 반입자가 에너지로부터 그 생성될 때 이때 입자와 반입자가 똑같은 시간에서 이 쉽게 말해서 이 반대로 원래 이제 서로 입자와 반입자가 에너지로부터 나올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이 입자가 분리되는데 이때 이제 입자가 분리되는 속도가 반입자가 분리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입자가 그 현재 우주의 물질 세계를 구성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물리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론이고요. 근데 이제 이 입자와 반입자 역시 웨이브 앤 파티클로 돼 있죠. 그래서 파동과 그 다음에 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터와 안티매터 역시 웨이브와 파티클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신, 그 다음에 영을 바로 이 웨이브를 그래서 신과 영으로 이야기한다. 파티클이 결국 이제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창조주의 세계와 그 다음에 피조계의 세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웨이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스피릿은 그것은 에너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입자나 반입자도 아닌 그래서 이 세상에 아예 속하지 않은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종교나 철학에서 이런 그 영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바로 그 웨이브를 신 혹은 영이라는 의미로 쓰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공이라고 할 때 공이라고 할 때 그 공은 바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그래서 입자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God, Spirit.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클 역시 이제 웨이브와 파티클이 있는데 우리가 이 파티클이 그러면 하나로 돼 있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시기에서는 일렉트론과 뉴클러스로 돼 있죠.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로 돼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하고 우주에는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력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거시기를 지배하는 모든 힘은 바로 이제 전자기력. 다시 말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역시 미시계를 설명하는 퀀텀 메카닉스가 있고, 그 다음 거시계를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이 있죠. 그래서 미시계와 거시계 이 두 개 역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바로 설명을 하는 과학적 이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 역시 우리 인간의 철학 역시 바로 이센셜리즘과 이그지스텐셜리즘이 공존하죠. 그래서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는 이센셜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시계의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그것은 양자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첩 현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센셜리즘, 본질주의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이그지스텐셜리즘, 실존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티클로 변하는 실존의 현상으로 변하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 사는 세상은 결국 실존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실존의 세상을 우리가 실존주의적 철학으로 우리가 대치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그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발달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사회적 현상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현상도 매스, 군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라는 것은 군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군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개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는 우리가 이 군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상대성 이론은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바로 개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요. 내가 있고 너가 있죠. 그렇죠? 내가 있고 너가 있다. 그래서 사람 역시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그렇죠? 이렇게 대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역시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울 앤 플래시가 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뇌가 있는데 뇌는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와 소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뇌파, 생각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만들고 있는 나의 이 눈에 보이는 속성이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릿은 이제 이것은 유니버스가 아닌 헤븐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역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는 결국은 이제 소울과 플래시를 나누게 되겠죠. 소울과 플래시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소울과 플래시와 사실은 스피릿이 나눠져 있다. 여기서 나뉜다. 요거는 세상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다음 우리의 마음 역시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캐너먼이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1으로 되어 있다.
시스템 1이라는 것은 본능이고 그다음 우리의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1은 우리가 릴러티버티에 가깝죠. 상대성에 가깝고 그다음에 나의 개인에 가깝고 그다음에 시스템 2는 이거는 통합적 사고, 통합에 나죠.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웨이브에 가깝고 퀀텀 메카닉스에 가깝고 군중에 가깝죠. 결국 이제 우리 역시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빠른 것이 있기 때문에 느린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빨간색과 녹색이 함께 결국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대조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인식, 인간의 이해, 이 모든 것 역시 다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이 그 두 가지 성질의 대립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성질의 비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인간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과연 실존이 있을 것이냐 혹은 이벤트가 있냐. 다시 말해서 세상은 실존하는 거냐 혹은 사건이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리얼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 실존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죠.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존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게 중요하고 또 개인이라는 게 중요하고 개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져지는 모든 물건들 뭐 책상, 침대, 베개, 뭐 자동차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실존하기 때문에 리얼리티 그렇죠? 실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실제 있는 것이냐 혹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것 뿐이냐 쉽게 말해서 정말 어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침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침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차를 바라봤기 때문에 차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양자 세계를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은 그냥 실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존한다고. 하지만 양자 세계를 관찰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요. 전자빔을 실제로 이 이중 슬릿에다가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파동처럼 세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슬릿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실은 요 두 줄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두 줄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전자를 이중 슬릿 실험을 하면요. 파동의 결과가 실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 두 군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파동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렇게 빛을 광자를 쪼여주는데 여기도 이제 두 개의 슬릿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포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톤이 과연 1로 들어가냐 1로 들어가냐. 그래서 여기 디텍터를 놓고 그래서 포토 일렉트릭 디텍터를 놓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어갔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측정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결국은 얘가 일로 간 건 여기 나오고 여기로 간 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같은 빛인데 이 포톤이 지나간 궤적을 우리가 다 디텍션 하면은 그러면 얘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전자빔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 포톤이 지나갔는지를 디텍션 하지 않으면 실은 파동으로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실은 이제 같은 실험인데요. 우리가 이 포톤이 어디로 지나갔나를 우리가 관심 있게 측정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뭐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결과만 바라보면 파동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 세계의 미스터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왜 그 우리가 실존과 사건이라는 것을 논의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해요. 관찰자 효과. 그래서 관찰자 효과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뭔지 모르지만 그 입자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입자가 돼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항상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 양자 세계의 실상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세계라는 것은 보면은 입자화되지만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바로 파동이 되는 세상. 이제 이거의 의미는 또 뒤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데 내가 안 보고 있으면 파동으로 행동해요. 모든 입자는 파동으로 행동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순간 이 양자 세계는 바로 입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두면 내가 그 관심을 보인 입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바로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것이 양자 세계의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아톰,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원자,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원자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 원자가 이것이 정말 실존하느냐, 아니면 사건이냐, 그렇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실존한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실존이라고 배우죠. 이 원자라는 게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배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더 깊게 생각하면 바로 이 전자가 없어지는 순간에 이 프로톤이라는 것은 사실 요 사이의 거리가 뭐 얼만큼 먼 간격이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태양과 태양의 끝만큼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리얼러티이기에는 너무나 빈 공간이 많죠. 결국은 원자라는 것도 뭐냐면 양성자와
바로 전자가 만난 어떤 사건이지 실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빈 공간이 커요. 너무나 큰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기의 눈에서는 물론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이 세상의 어떤 베이스를 이루는 실체 같지만, 그러나 직접 양자세계의 관점에서 이 양자세계를 들여다보면 실은 실존이 아니라 사건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라는 건 양성자와 전자가 만난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프로톤, 요 양성자는 그러면 얘는 그러면 실존이냐 혹은 사건이냐.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 뉴클러스의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뉴클러스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는데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거는 실체냐? 이거는 과연 실체냐? 실제로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얘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양성자인데 요 3개가 보이면 양성자인데 2개의 업 쿼크와 1개의 다운 쿼크, 그래서 요 3개가 양성자를 만드는데, 이 양성자의 질량과 쉽게 말해서 요 양성자의 질량과 개개의 요 2개의 U랑 1개의 다운 쿼크를 더해서 그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과 같아야 되는데 전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은 양성자의 질량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전혀 성립 안 하죠. 양성자가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의 질량은 아주 정말로 작은 그러한 실은 그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 바로 이 업쿼크랑 다운 쿼크를 함께 연결시켜주는 글루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이 글루온이라는 것이 입자가 아니라 또 에너지 상태와 같은 힘의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입자 때문에 사실은 이 쿼크가 서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와 전자가 있는 것도 이것도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핵 역시 실체가 아니라 업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가 모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업쿼크와 다운 쿼크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분해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보다 그럼 더 작은 거는 없냐? 그렇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업쿼크나 다운 쿼크보다 더 작은 거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업쿼크를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대로 이 업쿼크를 떼어내기 위해서 서로 당겨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새로운 업쿼크가 나옵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여기는 다운 쿼크, 여기는 업 쿼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헤이드론 제일이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핵이란 거 역시 어떤 사건이다.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떨어뜨리려 그러면은
오히려 유유, D가 나와서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새로운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티가 아니죠. 어떤 자꾸 새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세상의 본질은 데모크라토스가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있다. 라고 얘기한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건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그래서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사건의 연속이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no event, no reality.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체도 없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이 없다면 실체도 없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세상은 결국은 무슨 목적이 있다는 소리죠. 세상은 진화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다. 어떤 실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무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실체가 있다. 이러면 사실은 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에서는 사건이 없으면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만 결국은 실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어떤 세상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가 결국 기독교적 사고를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세상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과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unmet no reality. 우리가 개인의 문제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혼자 있고 싶겠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이 미시계의 양자적 현상이 거시기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학생 중에 누가 제가 은둔형 외톨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면은 unmet, no reality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것이 거시계에서도 내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존재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과연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미시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있다고 해서 업커크가 있고 업커크란 것이 진짜로 존재하냐.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 바로 서로 만나야 바로 실체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이 있어야 실체가 생겨난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결국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되고 있지만 고독사. 내가 혼자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내가 존재한다고 내가 내 육체를 꼬집을 수 있고 내가 내 뺨을 꼬집어서 아프다고 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본질이 업커크가 있다고 업커크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업커크는 다른 커크랑 존재할 때만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있다고 해서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역시 혼자 있다고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물질의 세계에서 사람이 소외돼서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실체가 없다. 내가 만나기에 편한 사람이 아니면 결국 나 역시 실체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 율법을 주장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체라는 거는 결국 만나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멀리한다면 결국은 그 법의 효용성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바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실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실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no event 우리가 또 사건이 없다면 시간도 없습니다. 사건이 없으면은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가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시간축입니다. 여기는 공간축이에요. 시간축과 공간축을 표시했는데 이 밑에 축은 뭘 말하냐면 이 밑에 축은 시간은 전혀 안 흐르죠. 시간은 안 흐르고 나는 이 원은 같은 거리를 간 거예요. 이 원은 같은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어떤 거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냥 시간축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축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시간축을 따라간다는 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나무에서 봄, 여름, 가을이 지나서 결국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 사과가 나에게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내가 조금 움직인다. 움직이면은 내가 이제 이 거리에 도달하는, 그렇죠? 내가 여기 지금 속도를 좀 내면 요 거리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부산에를 가겠다. 그럼 내가 걸어가면은 이렇게 속도가 이런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기차를 타고 간다면 좀 더 빨리 요 시간보다는 좀 빨리 부산에 도착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도를 더 빨리 하면, 은 같은 거리에 가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빛의 속도만큼 움직인다.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나는 실은 전혀 시간이 안 흐르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리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건 뭐냐면 빛의 속도로 간다는 의미는 결국 왜 만물이 빛의 속도를 초월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거시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자기력에 의해서 조절되는 세상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다시 말해서 전자기력은 서로 힘을 교환하죠. 근데 그 힘을 교환을 해주는 바로 보손이라는 입자가 바로 포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빛의 중요한 역할, 다시 말하면 이 양자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힘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포옹을 해줬다. 포옹을 해주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무수한 양자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양자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서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자동차가 달린다. 자동차가 달릴 때 그때 그 바퀴와 지표 간에는 수많은 양자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양자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동차의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퀴와 그다음에 스티어링 사이에 또 무한한 양자의 교환이 있고요. 또 그 엔진에 또한 무한한 양자의 교환이 있죠. 개솔린이 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에 의해서 또 수많은 양자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양자들은 또한 이렇게 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양자를 교환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양자를 교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아무리 빨라도 그 이유 때문에 양자보다 빠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빛보다 빠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무한히 빨리 간다. 무한히 빨리 달린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 지금 이 시간축을 가지 않고 바로 공간의 축으로만 내가 움직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공간의 축으로만 움직이겠느냐? 내가 공간의 축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소리고, 내가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나에게 분자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입자적 운동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입자적 운동이 전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다 파동으로 변했단 말이죠. 파동으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거리에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면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실체가 없는 것, 곧 사건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건이라는 것은 오직 입자가 존재할 때만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없다면 바로 시간도 없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건에 관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인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 혼자만 있다 그런다면 결국은 나는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멀 모션이 없다는 것이고 서멀 모션이 없다는 것은 입자의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영도가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영도에서는 아인슈타인 보선 입자 그 형태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분자 혹은 그 액체 덩어리 역시 파동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양자 컴퓨터의 재료가 결국은 이제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아시다시피 지금 일단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 영도에서 구동하죠. 그것은 뭐라 하냐면은 서멀 모션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자 컴퓨터는 오직 파동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처럼 0, 1, 일렉트론이 존재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0이랑 100%라는 비트 단위가 생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죠. 0과 1이란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파동이 존재해요. 파동은 결국 확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멀 모션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입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영독회의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내가 양자 컴퓨터를 작동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고압을 걸어주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압력이 극도로 커졌을 때 그때 또 분자는 결국은 서멀 모션을 잃게 됩니다. 서멀 모션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얘가 파동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상온에서 똑같이 쿠퍼 페어가 다닌다는 것은 결국 입자가 파동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빛의 속도로 이 공간을 시간의 소모 없이 간다는 건 이것은 무한한 압력이 걸렸다는 것이죠. 무한한 압력이 걸렸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입자의 진동도 없다는 것이고 어떤 입자의 진동도 없다는 것은 그것이 다 파동으로 변했다는 소리고 파동으로 변했다면은 거기에는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똑같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포톤은 중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포톤은 이제 중력과 반응하지 않지만 또 쿠퍼 페어처럼 파동이 돼버린 거는 마찬가지로 파동이 됐기 때문에 금속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퍼 페어는 네거티브 차지를 띄었지만 초전도체 안에서 다시 말해서 플러스 차지를 띈 바로 금속 안에서 금속과 결합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노 서멀 모션, 그 다음에 하이 프레셔 이것은 결국은 파동으로 변화됐다는 걸 말하고 파동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관점을 보면 아이가 성장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이벤트를 만들어 간다.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은 입자화되는 거죠. 입자화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는 계속 성장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겪게 되는데 그로스라는 것은 이벤트고, 이벤트라는 것은 파티클이 돼가는 과정이고, 파티클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결국은 사건이라는 것이고, 사건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간다는 걸 말하죠. 하지만 그 목적과 그 성취에는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은 많은 실패를 하게 되죠. 또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부모가 계속적으로 나무라게 되면 아이는 이벤트를 만들지 못해요. 사건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적을 세울 수 없어요. 목적을 상실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집니다.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로스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는 항상 실수와 실패가 동반되는 건데, 그때 계속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치게 되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아이가 더 이상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기력감이죠. 무기력감, 자포자기, 목적성 상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의 충만, 이것은 다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잘못된 유산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로스라는 것은 결국은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필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파티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건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필요가 이제 부모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이벤트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이의 성장 중에서 그 아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결국은 계속적으로 실패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실패했을 때, 혹은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을 결국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혹은 우리 집에서 그 집이 어둡고 또 침침하고 또 동네에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부모의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서 결국 내 환경이 바뀔 수 없어서 내가 이 이벤트에서, 이 사건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필요가
결국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무수한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가 끝까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았죠. 이렇게 중대한 사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정신질환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뇌의 이상, 뇌의 어떤 이상을 제외하고는 결국 세상에 많은 정신질환이 있지만 사실은 단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뇌의 이상이 아닌 이상은 후천적인 것은 그냥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벤트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이벤트를 결국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그래서 결국은 멘탈 디지즈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웨이브로 가서 우리는 더 이상 사건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짧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난 시간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양자적 현상과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앞으로 다룰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속 들으시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김혜은 학생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습니다. 네, 오늘 좀 이해하는데 좀 중간에 들어오셨죠? 네. 네. 송명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았나요? 예, 대부분의 말씀이 좀 저에겐 어려웠지만 네네네. 제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목사님 오늘 그 강의가 좀 네. 거기에 좀 이렇게 제가 대입을 하다 보니까 좀 아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계속 들으시면 네,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